반갑습니다. 소문난 강의 합격 맛집 요양보호입니다. 제 채널이 유명해진 이유가 요점 정리가 탁월하다. 그리고 쉽게 암기하는 법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기존 쉬운 암기법 영상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된 영상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 20% 이상인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에는요, 당연히 초고령 사회가 출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에 노인 인구 20% 이상인 사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기 1번 고령화 사회, 2번 고령 사회, 3번 노령 사회, 4번 초고령 사회, 5번 초노령 사회. 이렇게 보기가 출제가 되어지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4번, 5번 헷갈리게 되어지죠. 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고고 하고 시작을 했죠. 고고입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노령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고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입니다. 이 내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 20%입니다. 암기법, 제가 15하면 시급 20, 15는 뭐냐 하면 요양보호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15거든요. 그래서 제가 15하면 시급 20, 우리 시급 20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예시 문제 풀어볼게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보기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고요. 보기 2번 복지연구 비용은 재가급여와 동일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15%죠. 제가 15하면 시급 20 이라고 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보기 5번 의사소견 발급 비용은 20% 본인 부담입니다. 자, 다음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징수 독립회계입니다. 시험에 자주 보기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통합징수, 같이 징수한다, 같이 청구한다 라는 겁니다. 독립회계, 이것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회계 관리한다, 따로따로 돈 관리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한 집이니까 같이 징수한다. 통합해서 징수를 해요. 그러나 이 집은 맞벌이 부부인 거라. 그래서 요즘 맞벌이 부부들 돈 관리 따로 하는 집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따로 돈 관리를 한다. 독립회계한다 입니다. 이해되셨죠? 통합징수 독립회계입니다. 시험 예시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연 1회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정답은 1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입니다. 국가 지원 20%, 본인 부담 15에서 20이죠. 제가 15하면 시급 20 했습니다. 보기 3번 독립회계 통합징수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하고 건강보험료는 한 집에 살기 때문에 통합징수하지만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돈 관리한다, 독립회계한다.
장기 요양 등급은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 5등급은 45점 이상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빨간 색깔 보겠습니다. 1등급 95점, 이를 I로 바꿨습니다. I95. 2등급 75점 이치료예요. 3등급 60점 360도, 4등급 51점 451, 그리고 5등급 45점 545, 545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 치료를 했더니 임플란트 같은 거 이 치료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 치료를 하고 나서 360도 내 모습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네. 이에 따라서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죠. 4, 5일 동안 오싸오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아이고, 이 치료를 하고 나서 360도 내 모습을 삥 둘러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네. 4, 5일 동안 오싸오. 자, 쉽게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입니다. 장기 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 내용조차 모르시는 분들은 표준교재의 요점 정리 영상 링크 걸어둘 테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몇 번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기출문제 몇 편 풀어보고 됐다 하고 시험장 가면은요. 다행히 아는 문제 나오면 좋겠지만 기출문제에서 다뤄보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요점 정리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들어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요점 정리 영상에 담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요. 요점 정리와 기출문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요점 정리 영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요점 정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잔소리 그만하고요.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현금 급여에는요. 가족 요양비가 있다. 이 내용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암기하는 법.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시험에 출제되었던 예시 보겠습니다.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정답은 5번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됩니다. 재가급여에 속하는 주야간 보호와 단기 보호 구분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야간 보호는 일정 시간이에요.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일정 기간 동안 입소시켜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기 보호인 거예요. 시험에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정답은 1번 단기 보호가 되겠죠. 일정 기간이니까 단기 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관리에서 손목 통증,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통증 악화되는 거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손목이 아프다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관리에서 물건을 이동하거나 휠체어를 옮기거나 이런 등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제가 이름 붙이기를 요통예방송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거 그냥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중독성이 있는 노래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한 번 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입니다. 지방 흡수력은 감소하고요. 당내성도 감소합니다. 암기법 지갑 단감입니다. 지방 흡수력 감소 지갑, 당내성 감소 단감입니다. 지갑 단감.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 어좁골커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진다. 어좁골커.
노화에 따른 청각계 변화, 고막이 두꺼워져서 전달 능력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우리 애들이 답답해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 엄마 고막에 살쪘다. 고막이 두꺼워져서 그렇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 암기할 거 많지요. 아,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두꺼워진다, 탄력성 떨어진다, 긴장도 떨어진다, 수분 줄어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두꺼워진다. 손발톱 두꺼워지고 고막 두꺼워지고 심장 근육 두꺼워집니다. 그 대신에 하나 기억할 거, 질벽은 얇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탄력성도 떨어지죠. 직장벽, 배포, 심장 근육, 입술 근육 이런 거 탄력성 떨어집니다. 긴장도도 떨어지죠. 항문 간략근이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야가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실금이 생기는 겁니다. 수분 줄어들어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수분이 다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물의 양도 줄어들고 코 점막도 그래서 건조해지는 거예요. 수분이 줄어드니까 침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시험 예시 한번 볼까요?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골반이 좁아진다. 2. 추간판이 얇아진다. 3.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 인대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허리의 피하 지방이 감소한다. 정답은 2번 추간판이 얇아진다입니다. 제가 예시로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앞에서 두꺼워진다 내용이 있었죠. 이 내용을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넣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노화가 되어지면 다 얇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손발톱, 고막, 심장 근육은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함정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 외에 오늘 보기처럼 추간판 얇아지죠. 그래서 키가 줄어드는 겁니다. 추간판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이거랑 질벽도 얇아지고 결막도 얇아집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1번 골반은 커지죠. 어좁골커입니다. 보기 3번 긴장도 떨어지고요. 보기 4번 탄력성도 떨어집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노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시 문제,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요양보호 업무 2, 3일간 노. 보겠습니다.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다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는 올 치료라고 했지요. 모두 치료해야 됩니다. 위염, 위궤양, 만성기관지염 구분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고플 때 명치가 아프다 그러면 위염이에요. 위궤양은 새벽에 속이 쓰립니다. 만성기관지염은 이른 아침 나오면 만성기관지염입니다. 이른 아침 만성기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실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합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이 있습니다. 먼저 복합성 요실금은 압력에 의한 거예요. 기침이나 재치기, 달리기와 같은 이런 압력이 가해졌을 때 소변이 나오는 겁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절박해라는 거예요. 소변이 하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역류성 요실금은 역류하는 거예요.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방광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녹내장, 백내장 문제가 나오면 녹압, 백수만 기억하시면 거의 90%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녹내장은요, 안압이에요. 그래서 녹압이고요. 백내장은 수정체입니다. 그래서 백수예요. 안압이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그러면 그냥 녹내장이에요. 수정체가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 그러면 백내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압, 백수. 안압 상승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1번 녹내장이 되는 겁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이런 문제니까 정답은 3번 백내장이 되는 겁니다. 녹압, 백수. 고혈당, 저혈당, 암기법 보겠습니다. 먼저 고혈당, 활동량 감소, 식사량 증가,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입니다. 빨간 색깔 글씨 보면서 암기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활동량은 줄어들지만 식사량은 배로 증가하지요. 그것을 엄마들이 체감하고 나니 매우 피곤합니다. 저혈당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활동량은 많지만 밥은 잘 안 먹습니다. 땀을 2통이나 흘릴 만큼 활동량이 많은 거죠. 엄마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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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파킨슨은 도파민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근육이 경직이 되어지고 안정시에도 손발이 떨립니다. 자, 암기하는 법, 도파민, 파킨슨이에요. 도파파예요. 그런데 손발이 떨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줘야 됩니다. 도파파, 바이브레이션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도파파. 예시 보겠습니다. 도파민 부족으로 안정시 떨림 나왔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 파킨슨병 되겠습니다. 도파파. 약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고지혈증 약, 혈압약은요, 자몽주스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자몽주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혈압약을 먹을 땐 자몽주스, 차몽!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오렌지 주스, 오! 예방접종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입니다. 그런데 백일해가 포함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은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으로 접종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10년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을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파상풍, 디프테리아가 주로 출제가 될 겁니다. 10년마다 파디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인플루엔자 독감은 매년 1회 접종이고요. 대상포진 60세 이상 1회고요. 폐렴구균 65세 이상 1회에서 2회 접종입니다. 65세 이하는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을 거고요. 65세 이상 예방접종해야 되는 것은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인플루엔자 이렇게 6가지를 접종을 해야 되죠. 암기하는 법 빨간색 글자 보면서 보겠습니다. 대패 삼겹살로 파티를 하는데요. 몇 인분? 100인분. 약물 중독 나오면 무조건 신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험 예시 보겠습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의 위험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답은 4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죠. 그래서 약물 중독 나오면 신장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예시 보겠습니다. 노인에게 약물 중독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변화는 정답은 1번 신장의 혈류량 감소입니다. 물 많이 마시는 거 좋지만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신부전인데요. 암기하는 법,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결혼식 도중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안 되니까요. 노인성 난청. 난청은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입을 크게 벌려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보청기를 하고 있을 경우에도 들어오는 소리, 입력은 크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난청은 입을 크게 해야 되고 입력도 크게 해야 됩니다. 난청은 입 크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고 나면 투항인심은 안 되는데 영양에 사는 수진이는 계속 고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은 안 됩니다. 투항인심은 안 된다. 그러나 영양에 사는 수진이는 계속 고호한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양분, 수분, 물, 진통제는 가능합니다. 좀 억지스럽죠. 그러나 이렇게 억지스럽게 해도요. 시험에 보면 이런 게 떠오른다니까요. 시험에 출제되었던 예시 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입니다. 영양에 사는 수진이는 계속 고한다 가능하다 했죠. 보기 3번
심폐소생술 안 된다고 했지요. 투항, 인심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방 위생 관리에서 도마가 한 개만 있을 때에는 과일, 채소류를 제일 먼저 하고 육류, 생선류, 닭고기류로 손질합니다. 암기하는 법, 과육이 생닭처럼 신선해요.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네요. 수세미는요, 그물형 수세미가 좋습니다. 그물로 세수하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손발 청결 돕기,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이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몸 닦는 순서 가운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가해를 합니다. 뒤로 탁 돌려서 뒷면 발까지 쭉 하고요. 마지막으로 음부를 합니다. 그림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얼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 가슴, 배 가운데 다 했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팔, 손, 손가락을 딱 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려 뒷면을 하는데 등, 둔부, 발가락까지 쭉 합니다. 롱다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부를 합니다. 얼굴은요. 눈을 제일 먼저 합니다.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하죠. 그리고 나서 이마, 뺨, 코, 입 주위, 턱, 귀, 그 다음에 목을 하는데요. 자, 얼굴 외우는 법. 빨간 색깔 글씨만 보면 되는데요. 미리 제가 주의를 두겠습니다. 약간 속이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암기법이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뺨에 코 해줘. 입을 턱 치면 귀여목. 죄송합니다. 옷 갈아입히기 문제가 나오면 입마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욕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입마. 네. 바지, 단추 달린 옷, 단추 없는 옷, 몸빼 바지 뭐든 상관없습니다. 입는 것은 무조건 입마예요. 근데 시험에 벗는 게 나온다. 아, 벗는 거는 입마하고 반대겠지라는 거 그 정도는 유추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벗는 거는 반대니까 건강한 쪽이 먼저겠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할 때는 입마만 기억하세요. 벗는 것까지 기억하면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수액이나 머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요. 이것이 중간에 쏙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입는 경우다 그러면 입는 것은 입마라고 했죠. 마비된 쪽이 먼저고 건강한 쪽이 나중입니다. 자, 이 중간에 수액이나 머리가 쏙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보겠습니다.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입히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입마죠. 그래서 마비된 쪽 먼저고요. 머리나 수액은 가운데 쏙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되겠습니다. 일어나 앉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섭니다. 편마비 대상자일 경우에는 어깨와 엉덩이, 엉을 지지를 합니다. 또는 넙다리를 지지합니다. 하반신 마비일 때는 어깨를 지지해야 되는데 특히 하반신 마비일 경우에는 무릎이 꺾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시험에는 편마비 대상자, 이것이 자주 출제됩니다. 예시 문제 볼까요? 그림 문제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힐 때에는 어엉이었죠.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손이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대상자의 손은요.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이렇게 짚고 일어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이죠. 엉을 지지하는 겁니다. 지팡이로 보행할 때 순서 이것도 시험에 완전 잘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 내치마 평치마예요. 내치마가 청치마가 아니고 평치마입니다. 이게 뭐냐?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 평지 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에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뭘까요? 내려갈 때하고 반대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입니다. 자, 시험에요.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니까 내치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지팡이, 마비된 쪽인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내치마, 평치마 기억하세요. 보행보조차 사용법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는요. 자, 먼저 보행보조차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 다음 보행보조차 쪽으로 오른발을 옮기고요.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나간 지점만큼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약한 다리와 보행보조차가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건강한 발이 앞에 간 것만큼 옮기는 겁니다. 치매 대상자 인지자극 훈련에서 중증 나오면 중학생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중증 악기 연주예요. 여기서 악기는 바이올린, 피아노 이런 어려운 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탬버린 연주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중학생 기억하세요. 예시 문제 다 안 읽어도 답 나오죠. 중증 나왔으니까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 되겠습니다. 중학생. 자, 그리고요, 시험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그러면 선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선망, 호전과 악화 반복. 문제에 진압력 나오면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기억하세요. 예시 문제에 진압력 나왔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달력 만들기입니다.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거 찾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 볼게요.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자, 순서대로 안 나와도 시작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진압력 장애입니다. 심폐소생술 단계 반도호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잖아요. 호가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큰 소리로 노래할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반도호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원을 켜고요. 패드를 부착을 하고 심장 리듬 분석을 하고 심장에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즉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합니다. 자, 이거 순서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만 보면 되겠습니다.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살려야 되겠죠. 나를 압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고 나서요. 패드를 부착을 하는데 패드 부착하는 위치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 선입니다. 자, 이것도 암기하는 법 빨간색 글자만 보면 되겠습니다. 오, 빛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오, 빛. 그런데 이 빛을요, 주운 거예요. 웬 주운겨? 알겠죠? 오, 빛. 웬 주운겨? 예시 문제입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주변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게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주변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오, 빛, 왼중겨 했죠. 보기 2번 전원 패배하고 나면 했습니다. 전원 켜고 나서 패드를 붙여야 되죠. 요양보호 효과적인 공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점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표준교재 강의 전체되어 있는 요점 정리 영상이나 상권, 학원 각각 구분되어 있는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점 정리가 된 다음에는요. 암기해야 할 내용들만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암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 기출문제는 입맛대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고난이도 영상 몇 회 찾아보시고요. 시험이 아슬아슬하다 하시는 분들은 몇 회 있는 영상 보시되 플러스 변형 문제 되어 있는 영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앞두고는요. 해설 없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로 최종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제가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지요. 강의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학에서 한 20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 확 사로잡아서 강의를 이끌려면 말이 빨라지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